네, 마지막은 우리 학교 교사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해 국가교육과정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서울 강일초등학교의 송칠섭 선생님을 모셔서 토론 10분간 청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현승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송필섭입니다. 네, 10분 안에 최대한 토론 내용을 좀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임재일 소장님의 발제문에서 이제 시간에 박제된 국가교육과정 그 표현이 참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과 관련된 내용을 좀 이제 떠올려 보면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작년에 좀 무기력했던 국가교육과정이 학교 교육 현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을까? 작년 그 팬데믹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피부로 와닿은 학교 교육 과정은 참 국민들의 또 질타를 받았던 것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작 이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주체, 여기서 이제 관리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교육부와 어떤 학부모의 시선에 갇혀서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좀 변화를 준 어떤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죠. 그런 분들이 교육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고민하던 그런 소수의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학습 꾸러미를 일찍부터 준비하고 배포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교실을 온라인 교실로 좀 연결시키고 그 과정에서 가르침과 배움을 이어가는 어떻게든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배우며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했던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로 열악한 상황과 환경에서 팬데믹의 바람을 그냥 그대로 맞고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비드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학교와 교실에서 어쩌면 이제 국가교육과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여러 스님들도 아마 비슷한 그런 생각이었지 않을까 그런 잠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국가교육과정의 경직성이 만들어낸 문제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그럴까? 정말 그런가? 그 부분에서 고민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스스로는 좀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이런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론이 내리려면 코로나 상황이 좀 지나고 나서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때 좀 비교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교육 과정에 자율성이 없어서 제대로 팬데믹을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하기에는 실제 상황에서는 좀 다른 면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교육 과정에 어떤 능동적 변혁을 가져올 힘이 없어서 혹은 어떤 실제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라 어쩌면 현장에서 그러니까 국가교육과정 경직성을 핑계대고 싶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교육과정 경직성만 그렇게 문제가 됐다면 실제로 학습 구름이를 만들고 그리고 역시 온라인 메뉴를 만들고 그렇게 분주하게 공유한 사람들의 그 실천은 어디에서 왔을까? 분명히 그분들도 국가교육과정 안에서 교육과정을 해왔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그런 틀에 박힌 국가교육과정을 넘어서서 좀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이 가능했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런 분들의 실천이 전해지는 그런 메시지를 좀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훈 교수님의 문제 제기를 듣는데 크게 공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교사와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화는 국가 수준, 문서 수준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 수준, 그 실천 수준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이는 교육과정 자율화의 수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소량의 법칙처럼 교사 수준에서 적용되기에 학교 현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자율화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교사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 주제이죠. 네, 저는 여기에 대한 이 질문 자체에 대한 더 깊은 논의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너무 짧은 상황에서 그냥 저는 전제 부분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제를 어떻게 보여준다면 현재 학교 교사 교육과정의 자율화가 첫 번째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이 바뀌어야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교육과정이 바뀌면 좀 더 교육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바탕에는 교육과정의 변화는 개별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그 실천이 깔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위의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아마 이제 교육과정이 쭉 2007년 이후로부터 교육과정이 많이 그전부터 있었겠지만 이제 수시 개정교육과정 체제로 어떤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를 아마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끌어오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난 토론에서 다루었던 교육과정의 실천적인 결정을 교사들과 학생들이 찾고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셨던 별무리학교 이삼상 교장선생님의 제안을 초등에서도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학생들의 참여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고학년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다루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자율성이 현재 필요한가? 2022 개정교육과정 방향의 기본 원칙, 자기주도성 및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 함량이 가능한 교육과정 구현이란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자기주도성을 활발하게 발휘하려면 더 많은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는 자기주도성을 발휘할 만큼의 자율성이 없는가, 아니 주어지지 않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많은 자율성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현재 주어진 자율성의 범위 안에서 수업 활동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발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현장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원할까? 좀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현재 주어진 자율성으로 학교 교사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닭도 잘 못 잡는 사람한테 소 잡는 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왜 지금 닭을 못 잡고 있는지 살피는 게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의 관점에서는 2015 교육과정을 들여다볼 때 학교 현장에서 교사 교육과정의 자율화가 부족해서 교육활동이 위축된 적이 있는가, 제 개인에게 그리고 또 제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 던져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물론 개인적인 경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혁신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해왔던 것들을 살펴보면 교사 교육과정 자율화가 부족해서 뭐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거나 제가 하고 싶은 교육활동이 위축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10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하고요. 그러나 그 10년 사이에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평균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좀 그 부분들에서는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그냥 차치하고 여기서 논의해야 될 부분들은 국가교육과정의 자율화가 교육활동을 위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칼의 크기를 논할 게 아니라 닭 잡는 사람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2015 교육과정 아래에서 수업활동의 의지를 꺾는 것은 저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학교 안에서 문제와 학교 밖의 문제가 좀 있겠죠. 학교 안에서는 관리자,
동학년 선생님들의 불편한 시선, 그 외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학교 밖에서는 결국 교사가 자율화를 했을 때 학부모의 민원이 그대로 그 바람을 막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자율화에 기반해서 수업활동을 주도적으로 펼쳐간 교사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지지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혹 실수했을 때 책임이나 또 민원 앞에서 자존감이 박살나본 경험을 한두 번 겪고 나면 그 교사는 두 번 다시 닥잡으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옆에서 좀 지켜보는 교사들은 수업 활동을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 검열을 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생각을 늪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은 교육과정 자율화를 논하기에는 전혀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편에 그래도 필요한 지점은 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교육과정은 좀 보편적인 교육과정의 틀을 지어놓고 학교 교육과정, 학급 교육과정의 실행을 하도록 안내되어 있는데 이보다는 개별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을 토대로 연말에 좀 정리하도록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정리된 내용은 다음 연도의 교육과정 운영에 수정 보완한 형태로 귀납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수준에서 학교 교사 교육과정의 자율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학기 초 교육과정은 그냥 운영에 대해서 수업 시수와 대략적인 그런 틀만 잡아 기술하고 실질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연간 교사별 교육과정의 운영한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죠. 이것을 연말에 정리하는 형태로 교육과정에 드러낼 수 있다면 좀 더 자유로운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김정은 교수님이 제안했던 실효성 있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가운데 특히 정보공시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공시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또는 그 부분들을 제한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그런 뚜렷한 목표의식 같은 것, 그리고 그 동기부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뒷받침이 되어야지나 생각이 듭니다. 애써 연구하고 준비한 내용이 교육과정 운영과 거리가 먼 내용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느 교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부담을 안고 교육과정 자율화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짜 뭘 잘 모르는 교사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 교육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 교육에 자신을 헌신한 그런 소수의 교사들을 제외하고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 학교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펼쳐냈던 교사들, 교육활동들을 국가교육과정의 자율성에 달려있던 것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분들의 교육과정이 운영됐던 것은 교육과정 혹은 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 속에서 그런 교육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실천을 학교마다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위원회 또는 그와 비슷한 형태의 운영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교육과정의 자율화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논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서로 그 안에서 함께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공간을 채워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보통 학교에 발령받고 나면 교사는 자기 교실과 자기 자신의 교육 철학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한데 모여서 그러니까 팬데믹에 대한 대처를 그러니까 느리게 되지 않았나. 그 팬데믹 이전에는 왜 그러냐면 자기 교실만 관리하고 자기 수업만 충실하면 학교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개입할 여지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교육 활동은 오로지 그 학급 안에서 담임의 통제 아래 좀 놓여 있었던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을 어떤 교실 교육 과정의 밀실화 현상,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실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교실과 교실 사이에 어떤 벽을 무시한 채로 학교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발휘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옆반 선생님과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모였을 때 그때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확실하게 된 것들은 이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업무 좀 잠시 내려놔도 괜찮겠다는 경험에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함께 문제를 해결할 때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작년 그리고 올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교실교육과정의 광장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밀실에서 광장으로 판을 바꾸려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자율성을 학교 안에서 충분히 수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임재일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닿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 발제하신 그 장석희 교감님이 제안한 어떤 그런 연구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을 좀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개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어도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선은 선생님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노력이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능력이 없어서 또는 역량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못하겠다고 생각 들지 않거든요. 그 의지가 생기지 않아서 그 마음이 다쳐서 또는 그 마음이 힘들어서 그 부분들을 지지하고 깨워줄 수만 있다면 학교 교육 과정의 자율화 수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교 교육 과정의 자율화 수준이 결국에는 교사들의 실천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제발 이런 그 총론을 만들거나 또는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방향에서 있는 실질적인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이 정말로 마음껏 상상력을 펼쳐서 자기만의 교육과정을 펼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는 그런 때가 오기를 제가 학교 현장을 그만두기 전에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토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토론을 발표해 주신 우리 송칠섭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밀실이 아닌 광장에서 교육과정보다 더 앞서가시면서 교육과정의 변화를 추동해 오신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또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잠깐도 못 쉬셨잖아요. 우리 잠깐 40분까지 잠깐이라도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